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 레벨업의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 영어 학원에 안 보내도 될까요?에 대한 테마로 오늘은 집에서 정말로 아이를 가르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태까지 좀 못 들려드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생활이에요. 안 그러세요? 집이라는 데가 원래 가르치고 배우는 데죠. 그리고 세상이 그래요. 젊었을 땐 배우고 나이 들면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남들이 보내는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를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는 그 집이 굉장히 아카데믹해진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가족이 더 결속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이가 엄마를 잘 따른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다 자기들 한 사람 성장, 두 사람 성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동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시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를 굉장히 이게 남들이 알면 조금 쑥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해보지 않으면 그걸 평생 이해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집에서 아이를 가르쳐 볼까 말까 하신다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성공이에요. 한번 시도를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외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게 아주 큰 기대에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만큼 자기와 아기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그런 경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아이를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과정을 남들이 안 갖는 그런 부분을 아이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가르치는 마음가짐 만들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여러 이유로 난 내가 가르칠 거야 하시거든요. 내가 가르칠 거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교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사용하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가르친다는 거는요, 그 어떤 교재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가르친다고 했을 적에는 내 에너지를 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춘 빛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촛불에 왜 불이 하나 켜고 두 개 켜진 그런 식으로 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굉장히 공부를 옛날에 잘하셔서 많이 배우셔서 아는 게 많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죠? 내키지 않는다든가 이게 참 나한테는 안 맞는다든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쳐다보고 내가 얘를 가르칠 거야 할 때는 정말 내가 그 마음가짐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르친다는 거는 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나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알고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여태까지 배운 게 커도요. 내가 얘를 가르칠 적에는 다시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얘를 알파벳을 가르친다면 내가 정말 A부터 Z까지 잘 알고 있는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여태까지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되고 대부분은 그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나를 가르치는 거.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죠? 그러면 아이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거만한 어른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자 해도 자기는 조그맣고 불리한데 거기다 거만한 선생님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공부하고 겸손해지는 거, 그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 자체가 아이한테 이미 훌륭한 학습인 거예요. 애가 보는 거를 그냥 하기 때문에요. 엄마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엄마는 맨날 텔레비 보고 있고, 그죠? 딴 거 하고 있으면서 애한테는 너 공부해!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요, 애들 보기엔 정말 나중에는요, 듣기도 싫어해요. 자기는 뭐 저러면서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은 답은 똑같죠. 너는 학생이구나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집에서는 집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첫 번째는 나를 가르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아이를 가르칠 적에는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아이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많은 게 많아서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규칙적으로 자기를 세신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너무 운이 좋아서 너처럼 예쁜 애를 둬갖고 그 너를 가리키면서 내가 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너랑 나랑 이루는 걸 보는 게 엄마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거 보고 싫어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진짜 아깝고 그런데 너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순간 자체 너무 감사하게 내 자신을 갈고 닦는 부분이 생기는 이 순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사생활 속에서의 교육이에요. 그죠? 그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사생활이에요. 이 방에서 문 닫고 책상 마주놓고 있어도 아빠랑 싸운 거 기분 나쁘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랑 앉아있을 적에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딴 집에 가서 애를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 집에서 기분 나빴던 것 때문에 얘한테 막 소합치고 그죠? 막 욕하면 안 되죠. 똑같아요. 내가 얘를 가르친다 하면요, 내 사적인 거를 많이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마인드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얘라는 애를 내가 비록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애고 내가 제일 막해도 되지만 정말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내 사적인 기분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그걸 깨달아요. 나도 공부할 적에는 엄마 아까 보니까 되게 속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고 웃으면서 공부하냐?